자, 갑시다. 뭐 첫날인데 6시부터 9시 반까지 맞지? 그래 가면 될 것 같고, 뭐 어차피 판례야 뭐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잘 따라오시되, 강론 자체는 판례집으로 끝내시면 되지, 그지? 총론은 따로 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강론 판례 뭐 이제 책 자체는요, 그 기본서의 강론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요거로 끝내시면 돼, 판례집으로. 그래가지고 총론은 좀 이제 흐름이 중요하니까 총론책은 좀 보시고, 됐지? 그 딱 두 것만 보시면 돼. 자, 그럼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제 워낙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게 놓든 쉽게 놓든 간에 기초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베이스를 무조건 잘 닦아야 돼, 무조건. 어렵게 놓더라도. 자, 그러면 그 한번 자료 줬잖아요, 그죠? 자료 뭐 기본 수업 때 하는 겁니다. 기본 수업 때 하는 건데 한번 그래도 점검하고 가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알겠지? 무조건 기초를 잘 하셔야 돼요, 기초. 먼저 이제 이 자료에서요, 그거 보시면 노트 있지, 그지? 그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범죄 하나 만들어 놨잖아, 그지? 이 307조 1항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부터 갑니다, 그죠? 이제 갑니다. 이제 법 자체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철저하게 기초를 가셔야 돼. 먼저 첫째, 공연성 개념. 공연성 개념은 밑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 여기 첫 번째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두 번째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하나 기초로서 갈게요. 또는입니다. 밑하면 안 되겠지, 그지? 딱 기본성 내용대로 그대로 가는 거야. 밑하면 안 되고 또는이야. 그 다음 둘째,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요, 이제 사회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사회 안다는 의미는 직접 알든 간접적으로 알든 상관없죠. 간접적으로 안다는 것이 전파성 이론이야. 그죠? 큰 틀에서 개락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사실이죠. 이 사실하고 위에 화살표 있죠. 사실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은 우리가 소위 사실이 될 수 없겠죠. 그거는 백날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발생하는 이 순간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요, 현재와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좀 보완할 게 있죠. 이게 다 기초돼, 철저하게 기초. 미래의 사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도 사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미래는요, 지금 당장 발생하는 순간 입증이 안 돼요. 그럼 이런 말이죠. 저 친구는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 떨어질 거야. 그거는 지금 당장 입증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팩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실은요, 원칙적으로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이거는 사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외가 있지. 이게 전부 기초대 기초. 미래의 사실이라 해도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모욕죄로 끝날 수 있거든. 근데 미래의 사실에도 과거를 토대로 한 미래, 과거를 토대로 한 미래. 그럼 이거는 순수한 미래가 아니단 말이야. 과거를 토대로 했는데 이 과거라는 것은 이미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입증이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입증이 되잖아. 입증. 지금 당장 발생하는 순간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팩트가 되지. 그죠? 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됐지? 기본하시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보완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하면요, 진실과 허위가 있잖아요, 그죠? 1항에서는 그냥 사실했기 때문에 진실, 허위는 다 됩니다. 기초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적시입니다. 적시는 이제 알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알리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제한했기 때문에 그 밑에처럼 출판물을 통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럼 출판물로 통해서 갈 때는요, 당연히 출판물 명예훼손죄고 걸립니다. 그 둘의 차이점은 비방 목적에 있다. 그 비방 목적이 없으면 307조고요. 비방 목적이 있으면 309조 출판물로 갈 것이다. 맞죠? 기초가 아무리 지겹더라도 철저하게 기초하셔야 돼. 그 다음에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곧 피해자인데요. 명예가 있으면 다 됩니다. 이게 명예의 주체잖아, 그지? 그럼 그 밑에 우리 같은 자연인 되겠죠. 그리고 삼성도 될 수 있겠지. 법인 되고 법인기 없는 단체든 다 됩니다.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명예입니다. 명예도 종류는 많죠. 내적 명예, 외적 명예, 명예 감정 많단 말이죠. 우리는요, 사회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외적 명예가 중요합니다. 명예 감정하면 작살이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훼손이죠, 훼손. 자, 훼손은요, 이 단어 앞으로 조심해야 되거든. 우리가 훼손 이 액면가로 보면요, 꼭 침해 범죄는 보입니다.
근데요, 발설하면 끝입니다. 추상적 위헌범위죠. 됐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이거든. 됐지? 뭐, 그대 자는 설명할 건 없겠죠. 요걸 토대로 이제 억류를 치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판례 갑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판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바로 365페이지입니다. 구책에서는 360페이지. 그 여러분 이제 구책은 추록집 다 받았지? 그 추록집이 왜 두껍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왜 두껍냐면요. 여러분 그 오래 붙이기 쉽도록 단면으로 칠했어요. 단면 칠했기 때문에 두껍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표지도 좀 신경 써서 두꺼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뜯어보면 얄푸리합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 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갑시다. 자, 먼저 서술에서 필요 없는 거 보지 마세요. 제가 필요한 거는 기초는 철저히 잡아줄 테니까 보지 마세요. 어휘는 안 봐야 되겠죠. 바로 보호법이 딱 필요한 거 한번 가시라고. 그래 양이 확 준대 나중에는. 봅시다. 첫째, 명예훼손죄 모욕죄 보호법익입니다. 필수대. 그럼 뒤에 보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 명예다. 됐죠? 시험 지문이야. 둘째, 딱 필요한 사람은 줄 치면 돼요. 그 명예훼손하고 모욕죄 차이점은요. 명예훼손죄는 그 밑에 구체적 사실을 적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요. 아 그렇군요. 이 느낌이지. 그런데요. 밑에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이게 이제 모욕이잖아. 그죠? 그거는 모욕이죠. 좀 막연하죠. 그래서 왜요라는 느낌이 좀 오죠. 딱 필요한 문장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호 정도가 있죠. 이쪽 자리는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있거든. 그럼 먼저 1번에 보시면요. 먼저 추상적 위헌범으로서의 명예훼손. 이거 가능성이 있대. 명예훼손죄는요. 추상적 위헌범이야. 이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요. 계속 갑니다. 딱 줄친 자리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자리만. 다른 거 안 봐도 된대. 만약에 여러분 줄친 자리만 체크를 잘 하셨는데 나중에 복습할 때 이게 팍 안 꽂히잖아. 그럼 앞뒤 문장 읽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줄친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양이 줄겠지. 자, 그럼 세 번째 끝에 봅니다.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죠. 족하다 그제? 이렇게 바로 문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추상 위험도 하나 안 쓰고요. 안 쓰고 바로 이런 문장으로 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족하고요. 침해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맞죠? 끊으시라. 끊으시고요. 개념 판례제, 개념 판례 중요하잖아, 그지? 또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든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면 우리는 공연히 발언한 겁니다. 됐죠? 필수 문장이야.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이것도 유력합니다. 유력하다 말을 제가 쓰는 이유는 내가 출제한다면 이런 자리에 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고 싶은 건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고 있어요. 그게 시험 이제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 동그라미 보시면 첫 문장 보세요. 이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명예훼손 규정이 명예를 훼손이죠. 훼손. 이 단어 때문에 출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훼손이라 하는 것은 침해범은 아니란 이야기죠. 아니라 추상적 위헌범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보는 것은 계속 줄치세요. 명예훼손이 갖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특수성이 있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단어 판례를 볼 때도요. 어떤 단어가 중심이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신경을 쓰거든.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이 단어는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요. 근데 안 보면 또 생소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줄을 친 거야. 여러분 모든 범죄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는 다 있어요. 그거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익숙해지란 의미고. 됐지? 그래서 핵심은 훼손이라 했다. 훼손. 그렇지만 침해범이 아니라 위헌범이다. 됐죠? 이게 핵심이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만 네 번째 줄 끝에 갑니다. 요것도 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봅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럼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단어가 딱 중심축이 될 거라고.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우리는 명예가 훼손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발설하면 끝이란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걸 것이냐. 내가 낼 때는 그렇게 내요. 인식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결론처럼 불능범이나 미수로 처벌했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능범이나 미수로 평가하면 안 되죠. 바로 기수야, 기수.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거 초상급 위헌범이기 때문에 미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필수 문장이 될 거야. 됐죠? 자, 어떻게 넘어가시고. 그럼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은 잘 풀어놓으세요. 그래 혼자 공부할 수 있겠지. 자, 명예훼손죄 법을 보시는데요. 먼저 법에서 좀 체크할게요. 1항에서는요 사실이야 사실. 사실. 2항에서는 허비잖아. 그죠? 출발이 법이 돼. 법이니까요. 위에 1항에 사실이랬기 때문에 이런 배우신 대로 진실 허비 다 됩니다. 됐지? 자, 됐고요. 내려갑니다. 밑에 이제 구성요건에서 객체. 이 객체가 명예의 주체겠지. 피해자인데요. 간단하게 가세요. 자연인 그냥 옵니다. 원장 안 봐도 돼요. 끝내라고. 사자 됩니다. 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법인 기타 단체 옵니다. 삼성도 되니까. 간단하게 가시고 중요한 건 4번이죠. 그 집합 명칭을 통한 명예훼손도 가능하다는 것이야. 근데 막연하면 안 되겠죠. 필요한 문장 갑니다. 셋째 줄인데 요거는 요즘 많이 한 번을 갔죠. 그래서 기초원회가 봅니다.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서울 시민, 경기도민 이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죠. 내라는 느낌이 없으니까. 근데 집합적 명사를 쓰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에서 꼭 한 사람 이만 아닙니다. 범위가 정해진다는 이야기거든. 그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결국 그 밑에 각자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다. 됐죠? 필수 문장이라 보시고요. 그럼 그 밑에 사건은요, 이게 대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느낌만 받으면 돼. 키워드만 칠게요. 밑에 보면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특정이 되느냐 이 말이겠지. 그러면 굳이 볼 필요 없는 거 안 봐도 된다고. 그 밑에 보시면은 먼저 교사들 오죠. 교사들 하면 막연하지. 근데 앞에 보니까 3.19 동지의 소수 이랬잖아요. 요것만 딱 잡는 거야. 그 잡다 문장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하나 적으면 돼. 그냥 특정됨 하고 끝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어차피 명예훼손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만 잡고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든 줄여야 돼. 자, 됐고요. 당연히 참조 판례도 필수 판례입니다. 필수 판례. 집단 표시한 명예훼손이 가능하다면 집단 표시한 모욕도 가능하겠죠. 그럼 봅시다. 첫 문장. 요게 이러면 어떤 사건이냐면 이죠. 이제 이러면 사건도 간단하게 적어놔도 상관없대. 기억이 날 건데 아나운서 지망생 워크숍 사건이에요. 그죠? 아나운서 지망생 워크숍 사건.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문장 하나 적으면 되겠지.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걸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거지.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걸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됐죠? 그걸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아나운서 협회가 이를 모욕죄로 고소함. 이 말이야. 아나운서 협회가 이를 모욕죄로 고소함. 그런 대충 이런 사건이야. 그럼 이제 아나운서 협회가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빴겠지. 그래서 아나운서 협회 중에서 이제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50명 정도가 집단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하는 말이 숫자가 너무 많죠. 많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내 일이다. 이런 느낌을 주기는 부족하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인정 안 했던 사건이거든. 그럼 이걸 토대로 필요한 문장 갑니다. 자, 첫 문장. 집단 표시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다 했어요. 힘들고. 그 다음에 집단 표시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서는 비난 정도가 희석돼요. 그 희석이라는 말이요. 개별 느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단어잖아. 그지? 들어서 해석돼요.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뒤에 갑니다.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갔어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죠. 됐죠? 또 원칙 이런 것도 한번 봐둬야 되는 게 안 보면 이 뭐지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 정도 안 미쳤으니까 그건 안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맞지? 그 이야기야. 그 별 말은 아니죠. 시험 지문이고요. 그 밑에 갑니다. 그럼 또 비난 정도가 희석되지 않았어요. 않았고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집단 표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말 쓴 거야.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만. 대서 하지 마세요. 됐죠? 저 5번 갑니다. 5번도 필수인데요. 네 번째 줄 갑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꺼내시고 이 자체가 시험 지문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주체지 보호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이렇게 문장 그대로 갈 수 있겠지만 사례형으로 만들지 말한 법 없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서울시장 되겠나?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 되겠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야. 아시겠죠? 됐어.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문장도 보셔야 되는데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놓고 기자들이 막 깔 수 있잖아요. 그때 깠을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향한 순수한 개인 공격인지 아니면 국가의 문제인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봅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 보도로 인해서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좌될 수도 있죠. 그것밖에 못해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못해 할 수 있거든. 그 대가 핵심입니다. 보도 내용의 공격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한마디로 뭐냐, 그건 이꼴 국가다 이거죠. 국가이기 때문에 그는 끝에 곧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안 됩니다. 여기 원문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걸순자료가 있지. 평가되지 않느나 이랬잖아. 평가되지 않느나. 그럼 바꿔봐야 된다 말. 건단 말이야. 평가된다면 이럴 건다고. 평가된다면. 그거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됐죠? 두 가지로 나눠서 가셔야 돼. 됐지? 그 다음에 행위 갑니다. 자, 공연성입니다. 첫 번째 요건이죠. 공연성에서는요, 기억 시험거리 됩니다. 또는 자리 조심하셔야죠. 또는 하면 이걸 밑 하면 안 되겠지.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한 개만 갖추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니은에서는요, 이제 전파 가능성이죠. 첫 문장 보면,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됩니다. 이러면 전파할 가능성이야. 전파할 가능성으로 끝이다. 실제 전파돼야 되는 건 아니야. 가능성으로 끝이에요. 또 뒤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출신자를 보아도 되겠지. 그 밑에 공연성은 없다. 됐지? 그 다음에 계속 보셔야 돼요. 이건 우리 형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명예훼손죄가 형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 정보통신망법도 있단 말이에요. SNS 이런 것들 오히려 그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보시면은 이런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있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또 우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지 이것도 명예훼손하고 유사하거든. 똑같다는 거. 동일하게 적용된다. 됐지? 그건 뭐 그러고 싶은 욕망 있는 자리죠. 달리 해야 된다 하면 안 되겠지. 똑같아 법률은. 됐지?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디귿. 디귿에서는 그러면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 되겠죠. 이 정명 정도도 보셔야 되는데요. 설득대로 보면 안 된대. 바로 다섯 번째로 갑니다. 이것만 보면 돼. 다섯 번째를 보면은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바로 공연 맞다 이거죠. 개연성 중요한데요. 계속 가면요.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정명의 정도로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라고 하죠. 개연성이 입증돼야 된다. 그럼 이거 이제 한번 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연성이 되려면요.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맞죠? 그럼 전파 가능성이 어떤 경우가 전파 가능성이냐. 이게 입증 정도라. 이 전파 가능성이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개연성이에요. 개연성. 이거는 바로 곧 개연성이야. 그럼 개연성은요.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냐면 그냥 가능성이 아니죠. 아주 높다는 것이요. 가능성이. 이걸 고도의 가능성. 고도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걸 말하죠. 그냥 가능성이 아니죠.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야 범죄로 가겠다는 거죠. 이건 안 돼요. 단순한 가능성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단순한 가능성. 단순하게 그냥 전파될 것 같은데 이 느낌이죠. 그 정도 가지고 범죄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가능성 이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단어 이 꼴 단어가 이 단어야. 고도의 개연성이야. 됐지?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됐고, 리얼 있죠, 리얼. 자, 리얼도 봅니다. 리얼. 자, 리얼 보시면요. 발언 이후에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 그거 중요하나?
안 중요하지. 여부는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 요소는 될 수 있죠.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용 여부를 판단하면서 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될 수, 참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는 거죠. 바로 직접 증명할 용어는 아니란 이야기죠. 됐죠? 요 문장 중요합니다. 됐지? 요번 시험 문제 아이가 이게. 요게 요번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됐지? 기출이다 이거에. 요번에 나왔대. 됐지?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줄친자를 갑니다.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또 상대방의 전파 의사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판단 봐야 되겠지. 전파 의사만으로 전파 가능성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X라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되나?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다 나올 수 있는 문장이죠. 또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뒷부분 볼 때요. 전파 가능성 따질 때는 요것도 기초법률로 이런 게 있지. 일단은 피해자가 있잖아. 그지? 우리가 피해자가 있고 듣는 사람이 있지. 듣는 사람. 이 관계를 좀 파악하면 판례가 좀 도움 되겠어요. 그 발언자는 따로 있대. 그 발언자가 이 사람 이야기를 얘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 두 사람 관계에 따라서는 전파성 판단할 때 도움이 돼요. 그럼 1차적으로요. 이 두 사람이 전혀 이 사람 관련되는 사람이다. 관련된다 의미는 가장 쉬운 예로 뭐 가족이다 이런 거겠지. 그 가족이라면 이걸 전파하겠나? 안 하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전파가 안 될 것 아니겠냐 이 말이야. 그지? 안 되겠지. 근데 전혀 관련이 없다. 전혀 관련 없는 사람.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곧 사회란 이야기거든. 이 사회이기 때문에요. 이건 당연히 보세요. 이게 두 가지가 있대. 두 가지가 있는데 전혀 관련 없으면요. 원칙으로는 이거는 그저 전파됩니다. 이거는. 된다 봐야 되겠지. 원칙은 전파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관련되면 전파 안 될 것이고 안 되면 전파될 것이다 가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 보는 것은 예배가 있는데요. 이 예배가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럼 예배 하나 익히면 됩니다. 이건 전파 안 될 건데 이 예배를 자꾸 이제 우리가 많이 쓰면 안 되고요. 이 예배로서 하나 익히면 돼요. 이거는 이제 부부 사이 대화일 수 있거든. 부부 사이 대화 이런 거죠. 그 부부 사이 대화 이런 것들. 그 피해자는 따로 있고요. 부부 사이 대화 같으면은 누군가 대화를 이 두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야. 마누라, 네 말 안 하고 있어라 이 말이겠죠. 그 마누라도 하고 대화 사이면 은밀하게 하는 거 알겠나?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마누라가 없어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다 바쁜 거야 이게. 그러면 씨발 이혼해야지 이거. 맞지 그 말이겠지.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는요 전파가 안 된다 봐야 돼요. 뭐 물론 하드 이야기하면 아주 친한 사이 있잖아. 야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피해자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해도 이런 건 전파가 안 되겠죠. 부부 사이 대화니까 그걸 좀 참고하면 되겠지. 됐어요. 자 봅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쉬워요. 이게 중요한 판례거든. 그거 뒤에 보세요. 자 발언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지.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뭡니까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아주 친밀하더라 이 말이에요. 맞지? 전파 안 되겠지 그거는. 맞죠? 그다음 또는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될 공무이나 이와 유사한 집에 있는 사람이야. 이 징계권자라. 이런 사람이 들어가지고 전파하겠나? 바로 결론 가라. 맨 밑에 공연성은 부정되겠지. 됐죠? 단타로 탁탁 쳐야 된대. 됐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미음 갑니다. 미음도 필수 판례. 자, 그럼 앞쪽에는 먼저요. 편하게 들으세요. 둘째로 우리가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적어도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거 별로 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미필적 고의는 고의니까. 그럼 고의가 되려면 보세요.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인식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론이고 또 그러다 할 수 없다 하는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거는요. 보고 싶은 욕망이 별로 없습니다. 뻔한 이야기인데 뭘 내고 싶겠노?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문제는 뒤에 겁니다. 뒤에 핵심이다. 쓸데만 하지 말고요.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여부는 이 사람 마음속 상태가 있은 여부야. 그거는요. 잡다는 단어 봐주 말아요. 잡았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
딱 말되게 가면 돼. 문장은 다 주겠지? 다 주도요. 필요한 거 하시면 돼요. 그 밑에 보시면 일반이라면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그 다음에 행위자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라는 이야기죠. 중요하거든 이게. 여러분 심리라는 것은 범인의 심리야. 범인의 심리. 얘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추인해야 돼요. 그래서 심리 상태 추인하면 무조건 행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리 상태 추인하면 앞에 있는 행위자라고. 그러면 어디서 걸 것이냐? 행위자 자리에서 겁니다. 왜? 우리는 일반인에 익숙해 있거든. 그래서 일반인 입장하면 작살이야. 요 판례는 여러분 고의와 관련 판례에서 이 문장 많이 씁니다. 여기 말고 또 나오거든. 똑같아 봅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됐어요. 자, 그 밑에는 이제 공연성 인정 판례겠지. 요거는 여러분 이 보는 요령이 있다. 어차피 요 안에는 다 명예훼손자 표현일 겁니다. 명예훼손 표현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신경 쓰지 마시라고. 가감하게 쓰지 마시고 단어만 치면 돼요. 그럼 먼저 1번에서는 직장의 전산망입니다. 끝내 안 되겠나? 두말할 필요 없겠죠. 편하게 가시죠. 편하게. 되겠죠. 이거는 끝내시고. 2번 같은 거 잘내잖아요. 그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이죠. 이걸 왜 잘했냐면 비공개 대화방 때문에 잘냅니다. 그럼 자기는 비공개지만 얘들이 서로 얼굴 아나? 모르잖아요. 나오면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전파 안 되겠나 이거. 그죠?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고. 됐지? 엑기스만 치면 되는데 엑기스만 3번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엑기스만. 시험 지문은 다 줄 겁니다. 근데 엑기스만 치면 돼. 필수 문장은 들어갈 거니까. 첫 문장 잡으세요. 중간부터 엑기스만 잡아래.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다. 됐지? 한 사람씩 불과해도 전파성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나? 불가하였으나 됐지? 근데 뒤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친분관계 있는 자가 아니라. 끝났지? 그럼 그 뒤에 안 봐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전파 안 되겠나 이거. 그죠? 그럼 결론 가면 되겠지. 맨 밑에 보세요. 공연성 인정하잖아. 그지? 그 여러분 자신감 가져야 되는데 문장을 다 안 보더라도 이 문장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그죠? 그래서 가감해 가셔야 돼. 그 여러분들이 문장을 많이 일으켜주고 어려운 설명 많이 해도요. 여러분이 소화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가도 답을 맞출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지. 아시겠죠? 됐어. 그러니까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부담을 느끼더라고. 들어갑시다. 5번 들 겁니다. 5번. 5번에 보시면 피해자의 시어머니 있지? 시어머니는 전파하겠나? 안 하겠지? 근데 앞에 동네 사람. 이것 때문에 전파되겠지? 그 사람은 자꾸 끝냈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내용 볼 필요 없다. 그 다음에요. 6번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면함 무조건 전파됩니다. 아시죠? 말씀 속도가 더 빠릅니다. 알지? 그 교회 하면 무조건 됩니다. 끝냈어요. 끝내시고 7번도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가감하게 버릴 건 버립시다. 그 논문을 잘라고 그거 보지 마세요. 그냥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첫 문장 중간에 갈 겁니다. 자, 중간에 보세요. 들은 사람들이 또 피해자들과는 전혀 일면식이 없어. 그러면 도덕 전파되겠죠. 그러면. 맞지? 또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 흔들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어도 한 번 더 들으면 아 그랬었지 하고 또 평가 들어간다니까. 됐지? 당연히 됩니다. 끝내시고. 또 9번 봅시다. 9번은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필요한 것은요. 잘 풀어 넣으세요. 또 다 잘할 겁니다. 설득 단어 보지 맙시다. 중간에 보시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어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한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렇죠? 끊으시고.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 갈게요. 호소문은 문서입니다. 요건대로 치는 연습 좀 필요하대. 문서입니다. 근데 타인 이름으로 문서 만들었지? 그게 바로 뭡니까? 밑에 오지? 사문서 위조 아이가. 맞죠? 그 다음에 행위 끝났대. 그 다음에요. 이를 협회 회원들의 우편으로 송달해버렸죠. 그럼 송달은 이 자리도 범죄가 될 거거든. 생각해보세요. 남의 이름으로 이렇게 비방한 걸 나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럼 나는 편지를 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새끼 뭐야? 안 하겠나? 그 이름 도용당한 사람 있죠? 얘가 피해자가 된다고 명예훼손에. 그래서 송달의 공연성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끝에 명예훼손죄 됩니다. 그럼 작성이랑 송달이기 때문에 행위 두 개 맞죠? 그래서 이거는 실경이 안 되겠습니까? 됐지? 되겠죠? 뭐 행사죄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손댈 필요 없고요. 아시겠어요? 그 사문서 위조, 그 다음에 명예훼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뭐 출제자도 나와 있는 만큼만 가겠죠. 됐고요. 10번 안 봐도 됩니다. 11번이 다 기출인데요. 이게 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없냐면 봐라. 우선 여러분 먼저 읽어볼게요. 갑이요. A집 뒷길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갑이 자신의 남편이잖아. 그럼 부부 사이 대화 전파되겠나? 안 되겠지. A 친척인 B가 듣는 가운데서 이랬단 말이죠. 또 이제 이 피해자가 A인데 그 뭡니까? 친척이 듣는 가운데라. 또 밀착된 관계 아이가. 맞죠? 거기서 이제 뭐랬냐면 저것이 전과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전파될 게 전혀 없는데? 맞습니까? 그런데도 공연성을 인정하는 거라. 시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왜 그래요? 근거를, 웬만하면 문장 속에서 근거를 잡아야 된대. 저 문장에 뒷길 아이가, 집 뒷길, A집 뒷길 아이가.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그 다음에 둘째 줄 큰 소리를 말이지. 이거 듣는 사람은 자기끼리 해도요, 큰 소리로 막 호함치면요, 밥 먹다가 무슨 소리가 하고 들어본다니까, 그거. 다 들린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포인트라. 공연성이야. 됐지, 공성. 자, 됐고요. 12번 보이죠? 곱하기 5배다. 교인 15명. 넘어간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3번은요. 같은 직장이면 거의 뭐 전파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하시고요. 14번은 안 볼 겁니다. 안 볼 거고 15번 옛날에 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앞으로 놓을 판례죠. 요게 피해자가 누구냐면요. 캐디입니다. 캐디. 근데 동료 캐디가요. 한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골프장 경기 도우미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서명 자료를 만들어서 요 내용 속에요. 특정 캐디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그걸 다수의 동료들에게 읽고 서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다수 동료 의원들 이게 공연성이잖아요. 얘들이 그 내용 읽고 이년 뭐니 안 하겠어요 이게. 이거는 되는 것이야 이게. 됐죠? 됐고 그 밑에 공연성을 부정한 겁니다. 잡다한 거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1 보시면 중학교 교사죠. 얘가 피해자제. 누구한테 보냈냐?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됐지? 밀착된 관계죠. 그건 내세요. 내용 안 봐도 돼요. 결론 공연성 없습니다. 됐고요. 이번은 대단한 판례 아닌데요. 상징적으로 한번 볼게요. 범인은 처입니다. 처인데요. 피해자는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남편이 피해자인데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남편의 친구에게. 그럼 친한 사이한테 보냈다 말이겠지. 관련 좀 있잖아. 그지? 전파성 없겠죠? 없습니다. 딱 포인트만.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런 걸 좀 좋아하죠.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판례를 좋아해요. 사건이라도. 보세요. 단어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A로 바꿨어요. A로 바꾸는데요. 지금 이 취지가요. A를 골탕 먹이려고 A를 골탕 먹이라는 거야. 보세요. A를 명예훼손죄로 내가 고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면요. 어떻게든 A를 반환하게 만들어야 될까 이가. 그래서 그 대가 포인트돼. 가급적이면 판례 문장 속에 답을 찾으려 때 증거 자료를 미리 엄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죄 고소하려면 뭔가 반환의 증거 잡혀야 되겠지. 하기 위해서 여기 포인트다. 그래서 A 반을 유도한 거야. 그럼 결국 A가 뭡니까? 명예훼손죄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걸 딱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고가 누구냐? A라는 이야기야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야. 다른 거 보지 말해. 그럼 요 발언을 유도한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요. 듣는 사람이겠지, 그지? 요 사람이요. 증거 자료를 미리 엄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한 용도였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누가 할 것이냐? 맨 밑에입니다. 수사기관만 알지. 수사기관 제출용 아이가. 그죠? 그 수사기관 위에는 알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됐죠? 그래서 간단히 잡았죠. 그 핵심은 첫 문장 증거 자료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딱 포인트고 맨 밑에 수사기관 외에는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끝이고. 그 다음에 4분도 안 봐도 되겠죠. 5분도 필요한 거 다 자르세요. 필요한 것만. 첫 문장 끝에 보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접근이며 또 피해자의 불실임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갑. 됐죠? 한마디로 갑이 듣는 사람이죠. 어차피 피해자하고 아주 밀착된 관계 맞죠? 더 이상 안 한데 갑까지 끝이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파성 있겠나? 결론 봐라. 없다 이가. 그제? 그래서 끝이라. 뭐 6번도 볼 필요 없고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또 7번도 간단하게.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첫 문장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갑에게. 됐죠? 갑이 듣는 사람이제. 역시 밀착된 관계 맞지? X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추가로
첫 문장 끝에 보면 이게 다방에서 해서 다방에서. 그럼 다방 내의 좌석이 또 다른 사람 들을 수 있는 거잖아. 다방 내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까지 끝. 그럼 전파성 없겠지? 결론 공연성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워낙 많이 봤죠. 이건 첫 문장 보면 되겠지.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결론 갑시다. 전파되겠나? 예, 참고로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요, 세 번째를 보면은 어떤 공연성은 안 되는 걸 맞죠? 안 되는 거 맞는데, 이 좀 똘개이거든. 이게 대부분 다른 사람 막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이 똘개입니다. 이거 알리고 다녔다 해서 공연성 하면 안 돼, 이거. 아시겠어요? 안 됩니다. 끝내시고. 3번은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데, 기자하고 보통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요. 뒤에 보통 사람에게 적시할 때는요. 그 자체가 이미 밖으로 노출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파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와는 달리 거기서 그랬잖아. 한번 기술된 적이 있어요.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요. 반드시 기사화돼야 됩니다. 맞지? 그럼 그 밑에 갑니다. 아직 기사화되어 보도되지 않았다면 전파성은 없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두 번째 끝에 그와는 달리 이 사람은 그런 적이 있어요. 동일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동일하다. 그거는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기자는 반드시 기사화돼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됐지? 밑에 4번 볼게요. 4번에서는 보세요. 4번에서는 제목을 조금 볼게요.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전혀 무관해. 원래 무관하면 전파된단 말이야. 근데 뭡니까? 가능성이 없댔죠. 그 예외단 말이야 이게. 그럼 하나 적으면 되겠지? 부부 사이. 아주 친한 사이 이런 느낌. 부부 사이 아주 친한 사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판례 버릴 거라고 무조건. 그러면요 1번 2번이 같은 유행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양을 줄일 거야. 2번만 보고 치울 겁니다. 1번 안 할 겁니다. 2번 보시면요 피고인을 A를 합시다. A. 그 피고인은 빨리 안 들어오거든. A 집에서 A 처로부터 전날 A가 외박한 사실에 추궁당하니까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처에게 결국 부부제 처에게 피해자를 B를 합시다. B와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끝입니다. 그러면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전파될 것처럼 봐요도 부부 사이 대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공연성은 없다. 됐죠? 그 이야기고 3번도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4번은 액기스만 칩시다. 4번의 첫 문장 끝에 보시면 을의 범죄 경력 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보여주었다. 끝입니다. 요거는요, 딱 얼핏 보면은 공연성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결론이 공연성 없다고 하거든. 그럼 여러분 자꾸 보완하셔야 돼요. 문장 속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적어놔야죠. 아주 친한 사이였겠지, 이렇게. 아주 친한 사이였겠지. 그런 거 많잖아요. 야, 아주 친한 사이. 야,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런 경우 많잖아, 그지? 아주 친한 사이였겠지. 하고 끝내야 된대. 뒤에 문장 안 봐도 된대. 그 다음에 5번 있죠. 5번은 시험 나왔을 때. 이거는 또 키포인트 하나 잡자면요. 뇌저절 병문안 사건, 병문안. 자, 병문안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하시고 한번 사건은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 있습니다. 자, 피고인을 A를 합시다. A. A는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를 B를 합시다. B가 이제 학생이거든. B 병실로 찾아가서 그의 엄마 값과 대하던 중에 그 병문안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 이웃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A도 자기 일행이 몇 명 있었거든. 함께 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당신 아들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 이제 여기에 시험 낸다면 이 문장을 내겠죠. 됐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병문안 온 사람이라면 아주 친한 관계 아니겠나? 전파되겠나?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병문안을 키워드로 친 겁니다. 친한 사이겠죠. 그죠? 그 병문안 사건이죠.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맨 밑에 결론 공연성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또 골프장 사건 또 나왔대. 같은 판례 벌써 이제는 다르지만 골프장 경기 도우미들이 중간에 뭡니까 위반한 경기 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절해달라. 앞에는 뭡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동료들에게 보여줬죠. 이제는 그게 아니지. 요청서를 골프장 운영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겁니다. 담당자 같은 경우는 징계권자 같은 사람 아니겠어? 얘가 이걸 알리겠나? 안 알린단 말이야. 그 전파성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판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는요, 동료에게 보여준 것이고, 이거는
담당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전파가 안 되죠. 그럼 이거 보세요. 5번 판례 있죠. 5번 판례가 이제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는 판례거든.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다시 한 장 앞으로 와봐라. 한 장. 368페이지. 구책에서는요. 363페이지. 메뉴에 보세요. 메뉴에. 메뉴 보시면 보세요. 두 번째 끝에 우리 줄쳤잖아. 그지? 봐라. 여기 보면 세 번째 끝에 한번 보세요.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아까 이 담당자입니까?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거기 듣는 사람 아니겠어? 그 사람은 전파하겠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판례 그거야. 됐죠? 됐습니다. 뒤로 가시고요. 이제 2번 갑니다. 사실의 적시 갑니다. 사실의 적시 사실 단어 중요하잖아. 필수대. 필수입니다. 갑니다. 자, 먼저 줄치죠. 첫 문장에 문장 대개 사실의 적시란 둘째 하나 줄칠게요. 중간에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 됐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합니다. 그 밑에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관한 복원의 진술인데 중요한 단어가 그 위에 겁니다.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단어 시험 장난칩니다. 어디 그러냐? 입증을 장난쳐. 입증. 입증이 가능함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팩트가 됩니다. 입증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사건이거든. 사건은 절대 다 보지 마세요. 줄만 칠게요. 둘째 줄에 2단 중에 2단하고 끝내야 된대. 여러분 2단 하면은 나쁜 말은 맞는데요. 왜 2단이지? 왜가 나오지? 왜? 그래서 이거는 결론. 사실 적시가 안 됩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가셔야 돼. 자, 니은도 했는데 니은 갑니다. 니은에서는 세 번째 줄 끝 문장 갈 겁니다. 장래 일을 적시하더라도 장래죠. 장래 신경 써야 되겠지.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는 명예훼손 됩니다. 시험 지문. 그럼 그에 대해 사건 갑니다. 사건. 사건 가시는데요. 역시 다 보지 말고 액기스만 갑니다. 두 줄 내려오시면요. 끝에 한 줄 내려오시면 끝에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됐죠.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이거 과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내일부로 미래죠. 그래서 검찰청에서 영장이 떨어진다. 여기 사건이야. 이거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는 순수한 미래가 아니고 과거를 토대로 한 미래 맞습니까? 결론 가시면 되지. 맨 밑에 사실 적시 맞다. 됐지. 그 다음 디귿 갑니다. 디귿. 둘째 줄 필수 문장이 돼.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 이것 때문에 시험 냅니다. 잘 알려진 것이라 해도요. 한 번 더 발설하면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잘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리얼도 중요하죠. 자, 필수 문장입니다. 점점 끝에 사실의 적시는 둘째 줄 스스로 경험한 것, 실험한 것도 적셔야 되고요. 전문한 것도 적셔도 걸립니다. 됐죠? 전에 들은 것도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미음 갑니다. 미음도 중요하죠. 다 필수입니다. A 갑니다. 저 문장에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평가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셔야 됩니다. 이 단어의 포인트는 구체적 사실 적시입니다. 막연하면 안 됩니다. 시험 지문.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갑니다. 가치 중립적인 표현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 표현은요. 가치 판단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 이런 거잖아요. 내 판단에 안 들어간 거잖아. 이런 반드시 명예훼손죄는요. 가치평가 저하가 안 오면 명예훼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두 단어만 잡으세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그 밑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된다면 이 말이죠. 명예훼손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B 잘 보세요. 이거 툭 장난칠 수 있대. B 보세요. 첫 문장에 허비의 잡으세요. 앞에 허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됐죠? 그 이러면 허위만 튀어나오면 습관적으로 자꾸 명예훼손하면 안 된다고. 진실이든 허비든 가치평가 저하가 와야 돼요. 그래서 허비했죠. 거기에 또 포인트.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 명예훼손 안 됩니다. 이거. 됐죠? 조심하시라. 됐죠? 넘기시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관련 판례. 요거는 사건 하면 다른 시험에 넣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다 보면 안 돼.
바로 첫 문장 갑니다. 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의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부분. 됐죠? 넘어갔다 하더라 이 말이잖아. 넘어갔다 하더라. 이게 이제 가치 중립적 표현이거든. 그럼 둘째, 이게 가치평가 자가 오느냐 이 말이거든.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맨 밑에 줄순자를 보세요. 진로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있는 표현은 아니라 봤어요. 이런 건 그냥 외워야 됩니다. 진로 사건은 명예훼손 아니었다. 그 다음에 시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판례를 좋아하지요. 봅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 같더라. 됐죠? 그럼 보세요. 그럼 이럴 때는 뭐냐? 또는 뒤에 보세요. 양자사의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더라. 어차피 명예훼손 되는 건 한데 그럼 이왕이면 형벌이 약한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뒤에 307조 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가는 게 안 맞다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진실이 더 침해가 크다면 진실로 가야죠. 그래서 그 표현이고 그 다음 D 갑니다. 자, D는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 첫 문장 끝에 하나 줄치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됐지? 위해서는 거대의 또 핵심입니다. 구체적 사실의 직접적 포인트제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사귀더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에 특정 문구에 근데 호텔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는 거죠. 그 특정 문구에서 곧바로 유추가 돼도 됩니다. 됐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게 비읍입니다. 비읍은 엄청 좋아하지. 이런 거는요. 명예훼손 내면 무조건 1순위 돼. 1순위인데 요거는 워낙 지문이 좋은 게 많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지. 이런 거 1순위 돼. 우선 307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에서는요. 공연히 사실 적시라고 표현하고 있지. 그 다음 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 사실 적시. 이런 평상시에 많이 했던 거대. 아무리 많이 해도요. 기초 철저히 가시라고 철저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 여기서 이제 사실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해석의 반대물상 이게 진실을 말하지 않겠는가. 그럼 처음부터 진실을 썼어야지. 맞죠? 그래서 분명히 법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 법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 그럼 이 사실 단어에는 진실도 팩트고 그 다음에 허위도 팩트 맞습니다. 그 법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 첫 번째는요. 진실도 되고 이 말이지. 허위도 되고 시험 지문. 그죠? 그럼 당장 요 문제가 생기지. 허위도 되고 하면 이 두 범죄를 어떻게 가릴 것이냐. 원래 우리가 구성력 해양성은요. 객관적으로 허위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의도 필요하죠. 인식해야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허위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즉 고의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로 가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얘는 허위라고 인식을 못했다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시험 지문. 그럼 이거는 이 논리와 똑같이 우리가 예를 많이 했던 대로 사람이다 이거죠. 논리가. 그럼 A도 사람이고 B도 사람이고 아버지도 사람 아이가. 그죠? 그러면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라는 사람을 인식을 내가 못했잖아. 그죠? 그럼 존살은 안 되지 않느냐. 그죠? 존살은 안 됩니다. 존살. 그럼 존살 안 되면 무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에는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살로 가야 된다. 이 얘기죠. 같은 맥락으로 어차피 팩트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인식을 못했다. 이 말이지. 요거 이 자리 인식 못했으면 소위 말해서 그 말은 307조 2항의 범죄는 아니지. 맞죠?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죠. 큰 틀에서 팩트는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307조 1항으로 가면 된다 이야기야. 됐지? 시험 지문입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문장 속에서 보면 되겠지? 좀 이해 차원이고 문장 보시면 돼요. 자, 비읍 갑니다. 첫 문장 끝에 제307조 1항의 사실은 2항의 허위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영원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시험 지문. 그 다음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시험 지문. 그 다음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307조 2항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307조 1항으로 간다. 시험 지문. 됐죠? 대상하면 안 된대. 내려갑시다. 시옷까지 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시옷은 또 하나 논리를 아셔야 되니까요. 하나 적었어요. 옆에. 시옷 앞에 하나 적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다. 자꾸 기초로 가야 되겠지. 민사와 형사는 별개다. 민사 판결에서 인정에 대해서 형사 재판은 다르잖아요.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갑니다. 두 번째 것도 갑시다. 민사 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 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허위라고 단정하지는 마라. 이거죠. 다 기출입니다. 이것들. 됐죠? 됐고요. 위에 박스는 안 해도 됩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 5박스 있죠. 이건 좀 적합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버릴 생각입니다. 됐죠? 10분 쉬었다가 밑에 갈게요.